예,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8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8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도봉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행사 축제성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 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지난 5년간 우리 구 행사 축제 경비 연도별 비율 현황입니다. 2019년 정점을 찍고 코로나로 모든 행사가 멈춘 2020년에 절반으로 꺾였지만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로 많은 행사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 우리 도봉구의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1위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하위인 우리 도봉구가 말입니다. 다음 표를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비슷한 예산 규모의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해봐도 2배 이상이 높습니다. 2020년 유사 자치구 행사축제 평균 결산액은 18억인데 비해 우리 도봉구는 39억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은 63억을 행사 축제 경비로 집행했습니다. 이 결산액은 우리 구 일반 회계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출연금인 문화재단의 행사 축제 예산은 들어가지 않은 규모입니다. 아마 그 예산까지 합친다면 7, 80억도 넘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직원들 입에서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 건지 행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리 우리 도봉구는 재정력에 비해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지난 10년간 문화도시 도봉을 표방하며 다양한 행사가 늘어난 이유가 제일 클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가나 문화재단에서의 축제나 문화행사뿐 아니라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 지속가능발전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 거의 전 부서에서 눈에 잘 드러나는 가시적인 행사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는 높고 힘들게 일은 했는데 열매는 또 소수에게 돌아가니 내부 불만도 높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17년부터 행사 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가 시행되면서 엄격한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행사 축제는 통폐합하거나 삭감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10년간 통폐합하거나 중단한 행사나 축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나 축제는 해야죠. 그런데 시대가 변했는데도 10년 전부터 해온 행사나 축제도 연례 반복적 관행적으로 그대로 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행사까지 늘어나니 서울시 25개구 중 자랑스럽지 않은 1위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 서민 경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사 축제성 예산을 25개구에서 1위로 쓴다는 것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무분별하게 행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심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행사성, 축제성 사업에 대한 각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제안에서부터 예산 반영, 관리, 정산까지 부서에서 관리하는 만큼 부서별 연간 한도액을 정하여 부서장 책임을 부여하고 기획 예산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사전 사후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적용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보다 전문 평가단이나 주민 평가단을 운영해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행사 축제 예산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한 신규 진입 사전 심사와 부서장 책임 강화, 객관적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필요한 행사 퇴출과 도봉구에 꼭 맞는 수준 높은 행사 축제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생활체육 발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사실상 사회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체육 분야도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각종 체육대회가 축소 또는 취소됐고 공공체육시설이 폐쇄되면서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하는 등 체육계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32개 종목 336개 클럽 약 15,000여 명의 동호인이 구청장기, 협회장기 등 연간 총 120회 이상 열렸던 대회가 거의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도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자치구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도 주민 중심으로 실외 체육 활동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는 지나치게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높습니다. 도봉구 체육정책을 펼쳐야 할 평생학습체육관은 달랑 생활체육팀 3명, 체육시설팀 3명으로 늘어나는 체육센터 건립부터 모든 체육 관련 업무를 하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업무 처리하기에도 허덕이니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건 언간생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봉구의 체육 발전은 제자리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와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도봉구 체육회는 민선 회장이 선출되었고 법인 설립 인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임의단체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지방체육회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의 취지는 체육회 조직의 독립성과 안정성, 재무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방체육회가 정치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청과 함께 수평적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체육진흥의 또 다른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 취지에 맞게 현재의 도봉구 체육회가 역량이 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자의 잦은 교체, 회장과 직원 간 불화설 등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아 안 그래도 과거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던 도봉구 체육회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도봉구 체육회 소속 14명의 직원들은 그동안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26개 분야 34개 구청 평생학습 체육과 사업을 맡아 성실히 수행해왔기에 이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봉구 체육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는 어떤 정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도봉구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순환 관련한 질문입니다. 늘어나는 각종 쓰레기로 매년 폐기물 처리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최근 3년간 처리 비용을 보면 2019년 133억, 2020년 141억,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111억입니다. 현재 도봉구의 생활 폐기물 처리 비율은 재활용 58%, 소각이 38%, 매립 4%입니다. 처리 비용 측면뿐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재활용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은 교육이라 생각하고 다양한 구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는 56억을 들여 재활용 선별장을 조성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센터, 재활용 선별장 등 주민 견학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동 재활용센터 2층 홍보관을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리모델링하면서 교육을 담당할 인력은 부재해 이번 예산 심사 시 의회 차원에서 기간제로 인력을 2명 증원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의회에서 행간과 예산 심의 때마다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음에도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인력과 공간이 마련됐으니 체계적이고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도봉구의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자체 홍보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홍보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구정신문을 비롯해 도봉뉴스, 어르신 도봉뉴스, 또 점자뉴스와 DBS 주간뉴스, 유튜브, 도봉 e-뉴스레터, SNS 4종 등 뉴미디어 7종, 그리고 IPTV, DID, 아파트보도 등 시각매체 6종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구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은 없었습니다.
홍보 매체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년 새로 생기기만 하고 갈수록 예산은 늘어나는데 주민들은 또 늘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타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인 점을 감안 새로운 홍보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 일상의 필수품이 된 모바일 중심의 홍보 전략, 빅데이터에 기반한 홍보 전략, 또 주민 참여형 홍보 전략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봉 구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도봉 뉴스지를 적극 확대해 주민 참여형 도봉 뉴스지로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 정보 제공만이 아니라 14개 동 주민자치의 지면을 할애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하면 홍보 효과도 더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실행 여부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도봉구는 어떤 홍보 전략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무너진 기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둘러싸고 차마 나쁘끄러워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내용의 문자가 의원들에게 오더니 온갖 해괴한 소문으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성희롱으로 고발된 직원의 해임까지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현장 체육시설의 직원 부족으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많은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던 공단 직원들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다 보니 사기 저하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자괴감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무너진 조직 기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인 GTX 신호선 창동 역사 지상계획 관련 추진 상황과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동역 1호선 방음벽 관련한 민원 처리 상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